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의 초거대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헝다그룹이 3,0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2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3,05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니까 중국 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시장 위기가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공동부유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CNN이 1일 중국 경제에 또 다른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헝다그룹의 자금난이 극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그 영향은 중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을 강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헝다그룹의 홍콩 주식시장 주가는 올해 72%나 하락을 했는데, 이건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로 인해 가지고 추락을 했던 알리바바의 29% 급락에 비교를 해도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 중국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 부채가 중국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소였는데, 초거대 기업 헝다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만 370억 달러에 달하는데 반해서 보유현금은 6년 내에 최저치로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 이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하게 된다면 이 중국 경제와 시장에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그렇게 CNN이 전망을 한 겁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 미국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는 8일 이 헝다그룹의 신용평가 등급을 CCC 플러스에서 CC로 2단계 강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신용 유기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도 이 헝다그룹의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런 가능성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신용평가가 나오니까 헝다그룹의 주식은 현재 상장가를 밑도는 3.5 홍콩 달러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전증시는 이 회사의 채권값이 8일 오전 20%나 급락을 하니까 거래 정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역시 부채가 많은 다른 부동산 회사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 헝다그룹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번지고 있는 데다가 시진핑 주석이 이 부동산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이 부동산 업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런 연쇄도산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 내에서 올해 들어서 9월 5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중국에서 모두 274개 부동산 개발업체가 파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의 하루에 하나꼴이죠. 경제지 시대주보가 8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올해 파산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주로 규모가 작은 소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국의 고강도 규제 속에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급냉함에 따라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부동산 업계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양광백이라든지 화사싱푸 등도 올해 들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크레딧 스위스 및 시티뱅크는 판타지와 같은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는 다른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채권을 인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업계의 회사들 이 생존 전망 자체가 부정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마켓 거래 플랫폼인 IG도 헝다그룹이 전염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금융정보 회사인 레드도 헝다그룹의 경우에 20일이 만기일인데
그때 이제 두 개 은행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을 중지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따라서 21일이 이 에버그란드,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파산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부동산 업계의 미래 전망에 대한 겁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내 부동산 거래의 거품이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규제 강화에 나섰고 부동산 자금줄도 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파는 컸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신규 주택 가격이 올 들어 1, 4분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 넘게 폭락을 했고요. 덩달아 토지 가격도 급하락 중입니다. 이런 경향이 부동산 업계 전반에 먹구름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21일 헝다그룹의 운명의 날에 중국 당국이 생명 연장을 허락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의 말을 빌어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헝다그룹의 파산은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무모한 사세 확장으로 인한 기업 부실에 대해서 구제 금융을 꺼리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중국 경제에 주는 타격을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개입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사실 중국 정부 당국으로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8일 발표된 중국 제조업 전망 지수인 차이신 지수가 결국은 49.2로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처음 50 이하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초거대 부동산 그룹인 헝다의 디폴트까지 겹친다 그러면 이건 중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의 공동부유로 인한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로 기업 축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죠. 이들이 올해 손해를 본 금액만 해도 줄잡아 3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 헝다그룹의 생명줄 연장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헝다그룹의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사 상태의 환자같이 호흡만 가능하도록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상장은행들이 부동산 업계에 물려있는 대출들이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 포털인 차이신은 상장은행 반기 실적 보고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적어도 10개 중국의 대형, 중소형 상장은행이 부동산 분야 부실 대출 비율, 이게 NPL이라고 그러는데 이 NPL이 늘었다라고 6일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산 규모가 세계 최대이고 홍콩 증시하고 상하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공상은행의 경우에 부동산 분야 부실 대출 비율이 지난해 말 2.32%에서 지난 6월 말에는 4.29%로 치솟았다. 이렇게 차이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홍콩 증시와 상하이 증시 상장은행인 중국 초상은행도 지난해 말에 부동산 분야 NPL 비율이 0.3%였는데 지난 6월 말에는 1.07%로 올랐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결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과 화사싱푸그룹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데다가 시진핑의 공동부유로 인한 규제까지 넘쳐나면서 이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의 부실은 중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내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까지 나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중국의 기술기업 규제로 빅테크의 시장가치 수십억 달러가 증발됐지만 이 부동산 규제는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 반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도 이 중국의 부동산 금융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다 그러면서 이건 산업 수요와 소비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 역시 부동산 규제가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요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규제는 건축자재, 가구, 가전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또 이어서 부동산과 연결된 그런 건설 자재, 가정 등의 비중이 지난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6.4%에 달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이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28%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중국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비대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경제를 부양하는 중요한 지렛대로 부동산 시장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중국 정부에서 꾸준히 긴축과 완화의 순환을 거듭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진핑의 공동부에 입각한 긴축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서 공동부에 의거한 집값 상승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게는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더욱 중국의 출산율 저하의 주범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꼽히면서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까지 지시를 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업계는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시장 규제를 서서히 하면서 시장이 전환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의 돌파 작전식 규제가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제와 긴밀히 얽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갑작스럽게 강화한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이후로 우선 부동산 시장이 국가 재정의 주된 수입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노무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정부 수입의 30.8%가 토지 매매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게 되면 지방 재정의 위축도 문제입니다만은 이 부동산이 가구의 주된 수입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위축은 중산층들에게도 직접적 타격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감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이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 이미 취약한 소비 지출이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부동산 시장이 힘을 잃으면 건설 경제도 둔하게 되는데 이 영향이 은행 시스템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당장 은행 부실률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의 경우에 부동산 대출 부실률은 지난해 6월에 0.41%였는데 올해 6월에는 4.91%로 증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직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을 하고 고용시장이 더 불안해질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중국 시장을 오래 봐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가지고 결국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완화가 시진핑의 공동부의 정신을 깰 수도 있다는 점이 장애 요인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규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안정성과 이 경제 성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화로 가야 된다.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시진핑 눈치 보기가 우선인 상황에서 그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 월스트리트저널과는 달리 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를 처리할 기미는 아직 없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는 주택 구매 제한이라든지 가격 상한제 같은 이런 기준을 함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블룸버그는 최근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한 규제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여러 글로벌 투자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라고 7일 보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이 부동산 산업에 수백 가지 업종의 생사도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 대출의 40% 가까이가 부동산 대출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추락하게 되면 중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을 회색 코뿔소라고 말해왔던 겁니다. 그 회색 코뿔소가 이제 중국 경제를 들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